이번 시간에는 남자 바람둥이 사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둥이는 뭐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남자도 바람둥이가 있을 수 있고 여자도 바람둥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오늘은 이 순서상으로 먼저 남자 바람둥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여자가 이제 여자 사주에서 어떤 경우에 바람둥이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바람둥이는 어떤 사주가 남자 바람둥이가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뭐 그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대부분 이제 크게 봤을 때 무죄 사주, 남자 무죄 사주는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성이 혼잡된 경우 남자 사주에서 천간에서 재성이 이제 혼잡돼 정편제가 혼잡되거나 또는 중재가 되거나 그러니까 제가 정제가 두 개 있거나 뭐 편제가 두 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중재가 되거나 재성이 혼잡될 때 이럴 때도 이제 남자는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도화나 홍염이 굉장히 많아요. 사주에 도화나 홍염살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바람둥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남자가 이제 바람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뭐 제다신약이라든가 제다신약 사주라든가 또 암합하는 그 일주가 암합하고 있는 그런 사주 또 재관 독림 사주 재관 일주가 재관이 독림하고 있는 이런 사주들도 항상 바람둥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한 여자에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속성이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양의 속성으로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하려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한 여자의 그거 충성하면서 일생을 마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성상 이 남자의 구조적인 속성상으로 그렇다. 음양오행상의 속성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는 바람둥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유능한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도 바람둥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저명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여자들이 거기에 몰려들 수 있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딴짓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무죄 사주와 무죄 크게 분류로 무죄나 재성 혼잡이나 도화 홍염이 중첩된 경우에 남자 바람둥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람둥이 남자가 바람둥이 될 수 있는 사주는 뭐 구조적으로 굉장히 웬만한 사주는 다 이제 그런 끼가 있다는 거죠. 남자라는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나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크게 해서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가 이제 무죄 사주인 경우, 실제 사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재성이 없어요. 무죄 사주인데 어, 물론 뭐 지장간에 여기 무토가 하나 있기는 있지만은 지장간에 있는 거는 말할 수가 없고 이 구조에서는 현재 전체 8글자 중에서 재성이 없습니다. 천간에 있는 것은 모두 식상이고 그 다음에 지지는 이제 비겁과 정관과 편관 이렇게 이제 갖춰진 사주죠. 이 사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은 이제 이태리 그 유럽의 이태리에 있는 그 총리를 오랫동안 이태리 총리를 했던 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베를루스코니라는 이태리 총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죠. 이 사람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거의 언론들의 한 70% 정도가 이제 이 사람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 군림할 수가 있었죠. 2009년 무렵에 그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정계에서 내려왔는데, 그 전에 언론을 70%나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태리 내부에서 이 사람을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랫동안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고 또 사업가로서도 성공하고 그랬던 유명한 사람인데, 또 바람둥이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많은 그 일화를 남겼습니다. 바람둥이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많은 여자와 어떤 썸씽을 인연을 맺었던 그런 사람으로 뭐 유력한 신문들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그 우리 이제 동양과는 좀 다르지만은 서양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동양보다는 관대한 면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베를루스코니, 이태리 총리 베를루스코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죠. 원래 이름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이제 사주인데, 정관격에 그 이렇게 식상이 있습니다. 정관격의 식상인데 이제 추월의 간목이죠. 그런데 그 무죄사주입니다. 그래서 정관격의 식상이 이렇게 중중한데 어떻게 성공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추월 간목은 또 독특한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무죄사주, 무죄사주는 그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죄사주가 왜 바람둥이가 되느냐 하면은 이 구조가, 우리가 목이 마르면 밥을 먼저 먹지 않죠.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는 이 사주에서 재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남자에게 재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고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찾게 됩니다. 특히 남자에게 재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재성이라는 건 돈인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 없이 살 수는 없죠. 모든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수컷이라는 것은 암컷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암컷들은 그 자체로 잘 살아가요. 수컷이 없어서 사는데, 이 수컷들은 암컷이 없이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촉각이 이쪽으로 해서 필사적으로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은 무죄사주니까 돈도 벌지만 여자를 이렇게 항상 추구하는데, 무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어도 항상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공허하죠. 내가 돈이 없다 또는 여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탐욕스럽고 변태적이고 그렇게 변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남자 바람둥이 사주로 재성이 혼잡된 사주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구성을 해본 사주인데,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축월에 이제 간목으로서 이제 정편제가 이제 혼합이 됐죠. 그리고 화기가 이제 식상이 동해가 있는데 인호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일간도 이제 강한 편이고, 뭐 물론 이런데 뭐 또 뭐 무인이라든가 이런 일주가 있으면 더 이제 강력하고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자리에 무엇이 있냐는 건 우리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천간에서 이렇게 정편제가 재성이 혼잡되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기토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제가 두 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정제격인데 정제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경우가 남자 사주가 이런 구조라면은 일단 바람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둥이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죠. 이런 구조나 이런 구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남자 사주가 바람둥이가 되는 경우는 도화나 사주의 구조에서 이제 도화살이나
도화살이나 홍염살이 이렇게 중중한 경우, 특히 도화살 중에서도 진성도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 도화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바람둥이가 될 수 있고, 홍염살과 도화살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 보통 홍염살이라고 하면 이제 일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갑오일주, 또 병인일주, 정미일주, 무진일주, 또 경술일주, 경술일주, 그 다음에 신유일주, 그 다음에 임자일주. 이 일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래서 갑오, 병인, 정미, 무진, 경술, 신유, 임자라는 일곱 개 일주가 홍염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주가 또 옆에 좌오묘유가 또 있거나 또는 진성도화가 있거나 이렇게 중첩돼 있을 때 좌오묘유는 지지의 사주의 지지에 좌오묘유가 있다면 이거 자체가 진성도화가 아닐지라도 대부분 다 도화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경우에 진성도화가 있다면은 홍염살과 진성도화가 함께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화적인 기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유혹도 굉장히 많고 사람도 굉장히 미남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바람둥이가 된다. 그런데 이제 이 홍염이나 도화가 중첩대가 바람둥이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젊은 시절에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시절에는 이제 바람둥이가 되고 나이가 들면은 보통 이제 안 그럽니다. 이거 왜냐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좀 점잖해지죠. 나이가 들면 나이가 50, 60 되면. 그런데도 홍염도화가 중첩되고 일간이 강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런 시기일 때는 또 늙어서도 역시 여전히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둥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남자 사주에서 남자가 바람둥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다 신약 사주, 제다 신약 사주가 이제 남자 바람둥이가 될 수 있고 또 일주상으로 이제 암합하는 일주, 그러니까 재성을 암합한다는 거죠. 재성을 암합하고 있는 그런 사주는 바람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성 암합하는 게 정제를 암합하면 보통 무자일주라든가 또 이모일주라든가 개사일주라든가 이런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재성을 암합하고 있는 일주라서 이거 이제 바람둥이가 될 수 있는데 좀채로 들키지도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암암리에 뭔가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이런 경우도 재성을 암합하는 경우도 이제 남자 바람둥이가 반드시 바람둥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람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주가 이제 그렇다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재관이 독림하는 일주, 일주상으로 재관 독림하는 것 같으면은 재관 독림하는 일주가 총 11개죠. 갑술, 또 을사, 뭐 을축, 그 다음에 정축, 정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진이 있죠. 무진, 그 다음에 기해, 그 다음에 경인일주, 또 신미일주, 그 다음에 임술일주, 그 다음에 개사일주, 그 다음에 개미일주. 이런 일주들은 전부 다 그 11개인데 이게 11개죠. 재관 독림한 이런 일주는 남자 사주가 이런 일주라면은 재관이 독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약간 끼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재와 관,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부터 여자와 재성은 여자를 말하고 관성은 자식을 말하니까 재관이 독림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자와 자식이 함께 태어나면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되면은 바람둥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다 신약이나 암합이나 뭐 재관 독립 외에도 뭐 바람둥이 되는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남연살, 여연살이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신살로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뭐 너무 많으니까 음욕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다 하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논할 수는 없고 크게는 이제 보통 무죄사주의 재성 혼잡에 이제 도화나 홍염이 많은 사람, 많은 사주 그렇게 볼 수 있고 가끔씩 이렇게 제다신약이나 암압, 재성이 암압, 재관 동임도 그런 가능성에 좀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다 신약 같은 경우 그런데 제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바람둥이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순수한 바람둥이는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제다 신약하기 때문에 물론 재성이 많아서 하지만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람둥이처럼 보이죠. 여러 번 결혼을 하거나 여자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많은 결혼을 하거나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구조의 바람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다 신약은 자발적으로 바람을 피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바람 피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뭐 그 애인이나 처가 도망을 가서 또는 이혼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다 신약을 반드시 바람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남자의 바람둥이, 남자 바람둥이가 언제 바람둥이가 되느냐 했을 때 이 남자가 바람둥이가 됐다는 것은 남자는 기본적으로 바람둥이라는 게 뭐 같은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상대로 바람을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에게 여자라는 것은 돈도 해당되기 때문에 돈과 여자가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면은 남자 바람둥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자의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 구조상으로 보면은 사주에서 재성의 구조, 재성의 구조나 재성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남자 바람둥이를 결정하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없다. 그러니까 재성의 구조를 본다는 것은 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명지원, 목숨을 기르는 원천이기 때문에 이 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람둥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또 재성의 구조를 보고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구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죠. 이것은 양명지원으로서 모든 근원입니다. 활동의 가장 근원이 되는 십신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고 그 사람이 바람둥이인지 아닌지 또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강하면서 재성이 혼잡되거나 이럴 때는 무죄사주는 원래부터 재성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돈이나 여자를 추구하죠. 무죄사주는 본능적으로 돈이나 여자를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자가 무죄사주인 남자가 무죄사주인 경우에 여자가 없거나 또 여자가 없다든가 돈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면 대부분 돈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고 물론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고 여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둥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무한정으로 여자를 추구합니다. 여자나 돈을.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죄사주는 자신의 이상형 아무리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살고 있어도 그 여자가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무죄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상형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형을 찾아서 계속해서 바람을 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죄사주가 뭐 반드시 여자가 없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이렇게 이해하면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없게 되기가 쉽죠. 일단 무죄니까 무죄사주니까 최종적으로 없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이 공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여자를 못 만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사주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여자와 돈이 있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사주를 두고 가난한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또 무죄사주를 두고는 여자가 없다든가 결혼을 할 수 없는 사주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판입니다.
무죄사주는 여자도 많고 돈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무죄사주는 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필사적으로 뭔가를 늘 추구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필사적으로 샘을 찾게 되고 언젠가는 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없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거고, 재성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 이 사주도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재성이 정편제가 있거나 또는 뭐 정제가 2개 있거나 편제가 2개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바람둥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다만 이 재성 혼잡은 일간이 강할 때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면은 거꾸로 재성 혼잡이지만은 재성이 혼잡이면서 일간이 강하다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일간이 강하면서 재성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이 사주는 좀 바람을 피는데 좀 대놓고 바람을 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대놓고 바람을 피지만은 그 철을 잘 부양하는 그 부인을 그러니까 천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부양하면서 바람을 피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하는데 제다신약의 구조로 돼가지고 재성이 혼잡되어 있으면 이 경우는 부양하지도 못하면서 바람을 피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 좋죠. 그런데 재성 혼잡인데 일간이 강하면은 그래도 자기 역할을 그 부인을 부양을 잘 하면서 돌보면서 바람을 피는데 좀 바람을 대놓고 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바람둥이 전형적인 바람둥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도화나 홍염이 중첩된 경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잘생겼어 또는 본인이 워낙 끼가 넘쳤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바람피는데 요거는 이제 젊을 때는 이제 굉장히 심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체력이 저하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훨씬 적은데 도화나 홍염이 중첩되어 있는데 또 일간도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그거는 늙어서도 바람을 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떤 남자가 바람둥이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남자는 이 양이기 때문에 남자라는 거는 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한 여자에 만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확장적이고 팽창적인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문제에서도 기회만 되면은 꼭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남자가 일생 동안에 오직 자기 부인만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거의 천년기념물에 가까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 사회에서 굉장히 그런 기회도 많고 남자는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를 바라보고 살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뭐 한 번이라도 외정이 있었다. 그걸 바람둥이라고 어떤 것이 바람둥이냐는 거죠. 이런 경우 한 번이라도 외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바람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99.9%의 남자들은 다 바람둥이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2명, 3명 있다든가 끊임없이 외정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바람둥이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들을 바람둥이 사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남자 바람둥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